시작했습니다. 지옥의 송캠프 3일차 조엣 미션. 어떤 조합으로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기대치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떻게 조합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서로 투표를 했구나. 윌리가 1위야? 짧은 시간 동안에 한계까지 와가지고 활성화가 엄청 된 것 같아요. 저는 뭐라 붙여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나중에는 뇌가 안 돌고 집중도가 흐려지고. 획득했네. 목소리가 대비되는 게 이안이란 친구가 플로시 형 목소리가 있어서 더 약간 더 플러스 점수가 되는 느낌이 대비가 되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샤이보이 토비 같은데 샤이보이 토비를 연구를 많이 했나? 물어봐야겠어요, 기회가 되면. 오선이랑 제프리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의 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둘 다 수준급이니까. 네, 근데 케미로서 특별함이 있냐 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 둘 다 보컬에 힘이 있어서 아마 비슷할 거예요. 랩 스타일이 크게 다르려나 싶기도 하고. 얘가 볼수록 건실하고 좋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오선이가 되게 듬직한 스타일이긴 해요. 어린데도 감정적으로 막 불안해서 동요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제프리가 저렇게 탈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합의인 것 같아요. 일본 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스타일이 둘이 다른데 둘 다 녹아들 수 있는 비트가 있으면 오히려 비슷한 스타일의 두 명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니코는 좀 타이트하고 웨즈는 조금 그루비하니까 조화가 있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했다. 음악적으로 둘이 맞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접점을 맞춰갈 수 있을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이라서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방금 웨즈나 니코도 사실 이 정도로 잘 어울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막 프로듀서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웨즈가 또 다른 모습을 열면서 좀 더 니코한테 맞춰지고, 니코도 갖고 있는 벌스를 비트랑 어울리게, 물론 뒤로 갈수록 빡세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탁탁탁 그 비트에 맞게 디자인을 얹어 놓는 걸 보면서 확실히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도 접점으로 와서 만날 수 있는 수준들이구나 라는 거가 느껴져서 이 둘도 아마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명이 그냥 자기 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명이 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0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벌스 하나씩을 하고 남는 시간이 훅을 한번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길이상 그 훅을 누가 잡냐 아니면 둘이 나눠 잡냐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미국 랩과 한국 랩의 콜라보 같은 느낌이. 제네더질라님의 이런 줄타는 줄타기 휘뚜루마뚜루 랩.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오늘 무대 또 너무 형은 동생. 잘 아는 동생분들 아니에요? 맞아요. 네. 무조건 두 사람은 그냥 진짜 가족이니까. 두 명의 그 야수들이죠. 더우가 그 돈을 뜻하거든요. 재밌는 라인이죠. 좋았어요. 저들은 딱 저런 마초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걸 딱 보여줬고,
근데 가사에 욕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센서된 게 아쉬운. 형의 동생 지금 말투가 둘이 똑같아. 형의 동생. 아 유연하네 저 기표 저 친구. 막 이렇게 랩을 하는데요? 저게 되는구나. 잘 어울렸네요. 예상을 못한 조합인데. 그리고 눈빛이 달랐어 지금. 딱 처음 벌써 들어갈 때 눈빛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프산드는 제 앨범에도 피처링 벌스를 줬는데 제가 받은 피처링 중에 제일 좋았어요. 이번 앨범 통틀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프레시한 거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제가 딱 하고 싶은 정도의 프레시함의 수준을 줬어요. 이게 되게 뭐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그래 여태까지 난 이런 걸 잘해왔고 새로운 프레시한 거를 이번에 새로운 앨범에 담아내야지 라고 했을 때 저도 연구를 하고 새로운 음악을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스타일을 딱 해주는 게 라프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이 둘의 조합이요? 엄밀히 따지면은 결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모든 페어들을 볼 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의 완성도를 주니까 다르다는 건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라이브 이 클립 자체에서는 조금 잘 정돈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Hit it raw, hit it raw, hit it raw 하는 그 세계관이랑 노선이가 막 찢어내는 그 세계관이랑 좀 조잡하게 들렸는데 그게 믹스 때문인지. 근데 현장에서는 아마 에너지 레벨이 같이 오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일 자체는 라프는 유니크하다는 게 딱 보였고 카일이랑 케이시 팀적으로 볼 때 저 둘을 다 붙이자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카일이 벌스는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거 되게 갖고 놀았는데 저쪽을 매력적으로 못 느끼면 사실 끝인데, 예를 들면 노선이 스타일이 계속 타이트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쪽가 좋아 멋있어 라고 생각하면 계속 가는 거고, 카일이 쪼가 별로야 라고 생각되면 그냥 계속 별로인 느낌? 근데 이제 카일이도 보면은 중간에 막 목소리를 뒤집으면서 확 에너지를 넣는 구간들이 디자인마다 있고, 근데 딕션이나 박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좋은데 거기에 기준이 없고 어떤 스타일적인 부분이나 매력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잡으면 그 부분을 못 느끼면 무난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계속 이 쇼 전반적으로 카이리에 대한 평가가 그래왔던 것 같고 이 심사위원들한테는. 그리고 파트너였던 케이시 저 친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뭔가 이 두 팀 자체를 매력적으로 느끼기 힘들었던 것 같은. 좋은 부분이 있었고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두 친구의 합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되게 영한 풋풋함이 느껴졌다 해야 되나? 그 풋풋함이 잘 어울렸던 저 친구의 랩이랑 저 로얄이의 저 멜로디랑 그런 풋풋함이 느껴져서 케미는 잘 맞았다라는 느낌이고, 약간 어떤 부분은 진짜 좋다 감미롭다 근데 어떤 부분은 약간 물음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매력 있어. 근데 매력이 있는 게 중요하죠 또. 그러니까 카이리 같은 경우는 막 잘해도 매력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는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둘이 붙었네. 세다. 둘은 음악하기 전부터 친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 이번 시즌에서 저 둘이 다양성이 부족해서 뭔가 탈락의 위기를 겪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 음원 하나까진 적어도 저런 스타일로 챙겨가지 않을까, 안전빵으로. 저건 좀 덤쉿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그냥 에너지로 막 가는. 근데 그렇다고 기술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가장 두드러지는 매력이 에너지랑 좀 덤한 그런 그냥 박아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걸로 대변되는 많은 다양한 참가자들 중에 가장 수준이 높으니까 그 영역을 하나를 차지하지 않을까, 마땅히. 똑같이 따다다다다 해도 유독 저 친구의 무대가 신난다면, 어쨌든 신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역할 중 하나니까, 힙합 음악 안에 있어서 그 신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한 명이 필요하다면 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제네더질라가 또 저런 친구랑 붙었을 때 다른 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정도로 약간 그 정도의 강한 아우라를 풍겨주고 있는 거죠, 이번 쇼에서. 팝적인 느낌, 좀 대중적인 느낌을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준혁 저 군이. 그래서 밀리랑 같이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구나, 저 준혁 군을. 그리고 방금 밀리도 얘기한 게 정준혁 군 춤도 출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무대 완성도를 올리고 싶은. 그냥 귀여웠어요. 둘 다 랩 기본기가 좋으니까 같은 BPM에서 편하게 놀 수 네, 있으니까. BPM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원이가 말한 걸 보면은 아마 무난하게. 근데 랩 디자인 자체가 다를 거예요. 어쨌든 UK 드릴을 하는 친구니까 그냥 계속 잘해서 무감각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이 아니어서 무감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늘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하원이 무대 하는 거 볼 때는 워낙 잘하는 친구니까 현장에서 들으면 진짜 지리긴 해요. 여기서는 이제 소리들이 더 적나라하게 들리다 보니까 이제 막 숨이 차는 것이나 아니면 발음이 밀리는 게 이런 게 다 이 TV 통해서 보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진짜 막 그냥 와 개 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무대를 서로 배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와 어떻게 이기지 저 무대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잘하는 건 알고 있고, 저 두 번째 디케라는 친구도 하온이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딜리버리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게 랩을 잘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저거를 몇 년째 듣는 입장으로서는 잘한다. 그리고 저게 전 라운드나 전전 라운드나 이럴 때 없었느냐 했으면은 또 있고, DK라는 친구는 원래 가지고 있는 플로우보다 좀 더 정석적인 트랩 플로우로 이번에는 했는데, 제가 저 친구에서는 굳이 아쉬웠던 건 찾자면은 에너지가 뒤로 갈수록 더 흥분하면서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효용 범위 안에서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그 안에서 여유롭게 하기보다 거의 트레이비는 에너지를 빡 올려도 자기가 무난하게 들 수 있는 무게를 드는 느낌. 근데 DK는 조금 그냥 무겁게 무게를 올려서 겨우 그 숫자를 맞추는 느낌처럼 느껴지는 게, 아,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하온이가 프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건가 라는 인상은 있었는데, 그래도 두 친구가 아마 현장에서는 더 좋게 느껴졌을 거고, 그리고 뭐 흠잡을 때가 딱히 없었던 느낌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타이트한 랩으로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저런 타이트한 랩이 저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저가 오히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보다 다른 기술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저만의 그게 있어요. 저런 차력적인 랩은 그냥 저에게는 무난하게 들리는 느낌?
야차의 세계에는 부활의 기회를 걸고 치열한 싸움을 펼치게 되는 아, 여기서 보여주는 건가? 쇼미 본방에 아마 방송적인 부분이 적응이 완전히 됐을 거고 긴장하고 이런 것들에서 극한까지 가봤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긴장도 면에 있어서는. 근데 왜냐면 검증의 시간이 꽤 많아서 저 안에서 계속 랩을 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길 사람이 이겨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언텔은 좀 뭐랄까, 본인이 그냥 다 했다, 난 이제 그냥 이거 하고 갈래 라는 에너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에 딱히 미련이 없을 정도로 여기서 활약을 했다라는 거를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던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 언텔이 다 걸고 갈 때도 이해가 갔죠. 왜냐면은 가장 오랜 시간 저 스튜디오 안에서 계속 랩을 하고 벌스를 진짜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텔이가. 그러면은 아까 그 두엣 미션이 그렇게 끝난 건가요? 오늘은 뭔가 탈락자들이 생기고 여차에서 다시 올라온 주인공들이 소개되는 그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에피소드인가 보네요. 이렇게 끝났군요. 오늘은 쇼미더머니 본편에 심지어 한 구획을 차지했던 야차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엣 미션은 그냥 의외에 약간 이런 친구가 이런 친구랑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어울리네 하는 몇몇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많이 안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야차의 세계 마스터로 참여했던 장본인으로서 야차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달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요청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긴 시간 동안 랩을 그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의 무대로 랩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시간이 대다수의 시간이 할애가 됐어요. 모두가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선택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현장의 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단점이 좀 있었죠. 아마 엄청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첫 번째 인원이 모여서 싸우고 3명이 남았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나오니까 더 좌절하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찝고 싶은 포인트였고,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았다. 진짜 다시 쇼미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었고, 아무한테나 안 주는구나 세상이 두 번째 기회를,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내 표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는 안정감 속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기준이나 소신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그런 거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저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가사가 잘 안 들려요. 가사가 잘 안 들리고 딜리버리가 전혀 안 되니까 랩의 디자인이나 혹은 발성이나 그런 것들, 발음 이런 것보다도 음악적인 요소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텔 같은 친구들이 혼자만 마이크에 컴프가 달려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발성이 되게 착착착 톤이 잡혀있고 찰지게 날카롭게 탁탁탁. 근데 재밌는 게 나중에는 언텔의 랩이, 이게 우리들도 계속 똑같은 랩을 여러 번 심사를 하니까 오히려 새롭게 하는 친구가 더 매력적이게 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언텔이 열 몇 번째 벌스를 뱉을 때는 언텔이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반대로 어떤 친구가 새로운 목소리로 느릿느릿하게 하면 이 친구가 더 매력적이게 들리고, 그러한 그 심사의 어려움도 경험을 했었고, 쇼미의 정석 때는 다양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잘하는지 저 친구가 잘하는지를 몰랐다면, 야차에서는 경험한 건 한 친구의 랩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른 친구가 더 잘해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스 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오늘 컨텐츠의 핵심인데 저번 회차에서 제가 바이스 벌사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의 피드백들이 있었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YNN 포린, 나완영, 메이스놈 이 친구들보다 바이스 벌사랑 제일 오래 알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면 제일 가깝고 일단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친구들은 와서 쭈뼛쭈뼛 막 조용히 인사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오히려 이렇게 조심스러웠다면 바이스 벌사는 들어오자마자 마치 언텔이 빠지고 바이스 벌사가 들어와서 언텔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와 그런 에너지 그런 야마 이런 것들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퍼포먼스가 있었던 거죠. Yeah, let's fucking go! 막 물 뿌리고 그래서 막 우리 마스터 군단이 엄청 환호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정작 랩을 안 해요. 그냥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바이스 벌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이해가 됐지만 이상하리만큼 캐릭터랑 괴리감이 느껴질 만큼 랩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 빨리 가고 싶다거나 너무 힘들어서 녹화가 지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오랜만에 방송이기도 하고 이런 방송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를 감사하게도 갈 수 있다는 것에 고무가 돼 있었지. 나 귀찮아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막 파시즘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주의적인 것에 너무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를 한 카테고리로 엮는 거, 내가 그 집단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제가 안 좋은 일로 구설수에 올랐을 때 제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에서 들었던 소리가 제가 힙합씬을 욕먹이고 제가 힙합씬의 인식을 안 좋게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아무리 개개인이고 내가 아티스트로서 나는 그렇고 싶지 않아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들 제가 몸담고 있는 씬이나 몸담고 있는 팀이나 몸담고 있는 리그를 대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씬을 벗어난 대중분들을 마주하는 순간에 저라는 사람이 마치 한국 힙합 씬을 대표하게 되는 기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대중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쇼가 3년 만에 복귀를 한다. 쇼미더머니가. 이것은 우리가 힙합을 하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대중분들 앞에 판단 앞에 서게 되는 기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래퍼블릭 때도 똑같은 마인드셋이었어요. 내적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이유는 힙합은 로열티, 그러니까 의리, 막 우정,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 팀을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 스니치하지 않는다, 우리 팀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 낭만이 녹아져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힙합이라고 하는 건. 팀원들한테 제일 처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쇼의 기획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쇼가 세상에 나갔을 경우에 대중분들이 이 쇼를 봤을 때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하고 정치질을 잘해서 우승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가 이 쇼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저들 중 누군가는 힙합의 멋 중에 일부인 로열티를 지키고 그런 리스펙트를 지키고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그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혹은 세상 사람 모두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한 피로도에 노출이 되어 있을 텐데 적어도 집에 돌아와서 맥주 마시면서 이 쇼를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또다시 그 경쟁에서 누군가를 배신하고 정치하고 이런 모습들을 TV로 보면 얼마나 피로도가 클 것이냐.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힙합이라고 하는 컬처 안에
그래서 랩 가사에 그렇게 막 팀을 위해서 죽는다, 막 팀을 위해서 산다 이런 가사들을 쓰는 우리들이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인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할 거고 우리가 이 팀이 된 이상 절대 팀을 옮기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대로 우승까지 가는 게 나의 목표고 나와 뜻이 같다면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승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그것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중간에 촬영 현장에서 다른 팀 블락들이 야 저기 라프산도 잘하는데 데려오자. 야 아니야 저기 루피 팀이잖아. 저기 절대 안 움직여.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힙합이랑 컬처가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뭐 비싼 옷을 입고 막 이빨에 보석을 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켜지는 낭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매체를 이용하는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래퍼블릭 벌써 2년 전이니까 더 그런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 세상이 더 각박해지니까 예술가들에게 낭만이 점점 없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야차의 세계로 돌아와서 죽고 싶지 않고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이해를 하면서도 동시에 언텔이 나간 이후에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선배로서 좀 화가 났어요. 이게 선배라고 얘기하면 좀 꼰대 같고는 하는데 같은 플레이어로서 왜 충분히 멋있게 그냥 하고 어떻게 막 겉모술수를 펼쳐서 이겨가지고 쇼미더머니에 복귀하는 것보다 이것도 한편의 멋진 드라마고 여기서 더 멋있는 그림을 남겨주고 자기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것이 이 쇼를 보는 대중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벌써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뭐 어쩌고 막 너무 많은 이유로 랩을 안 하는 거예요. 랩을 해야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고 너네들은 랩을 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이 마스터 입장에서 계속 있었고 발스벌사 들어눕는 거죠. 난 몰라 나 이제 랩을 안 해.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와 저런 모습까지 그러니까 룰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서 해서 올라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멋이 없는 행동이고 저게 만약에 방송에 나가게 됐을 때는 그냥 이 힙합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러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싫었던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뭐 하냐 랩을 해라 그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임 형이 막 힙합은 멋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현장의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근데 방송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납득이 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발스벌사의 행동뿐 아니라 사실 매치가 안 이루어지었던 거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매치를 성사시키지 못했던 다른 친구들의 뭐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으로 인해서 매치가 성사되지 않았던 분위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좀 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정당했냐 이것보다는 그냥 저 개인이 뭔가 같은 래퍼로서 이러면 더 멋있지 않을까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도 고맙게도 그 이후에 발스벌사가 제 말을 잘 흡수해줬어요. 어쨌든 프레스가 있었을 텐데 또 무대를 잘 마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좀 커버를 치자면 그렇게 사람을 만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래퍼블릭 나가서 막 울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그 세계 안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이거 안 되면 좆될 것 같고 막 좀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쇼미더머니라는 기회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긴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권리와 룰을 잘 이용해서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해는 간다. 네, 편파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DM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심사하셨니?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아마 똑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야차의 세계에서 돌아온 3명 축하드리고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원 미션이 다 다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팀으로 프로듀서들로 가는지도 궁금하고 얼른 빨리 음원 미션 보고 싶고, 야차의 세계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흥미로웠다 하는 아티스트들 음악도 찾아봐 주시고 저희 채널도 계속 찾아와 주시고 제 음악도 찾아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루피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